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가장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강철 같은 존재로 단련해 나갔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강인한 정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금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끝없는 달리기를 통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정한 저의 변화는 달리기 트랙이 아니라 낡은 책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1시간이면 배울 것을 이틀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학습 능력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지독한 공부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첫 번째 용광로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노력 끝에 저는 시험에 합격했고 그토록 원하던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항공구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수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에서야 독학으로 물에 뜨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에 뜨지 않는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부력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요. 특수부대 훈련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내는 것은 단순한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수중 자신감 훈련입니다. 교관들은 물속에서 당신의 호흡기를 빼앗아 갑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저는 6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매일 밤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훈련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어떻게든 수중 훈련들을 통과하고는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음날 아침 다시 그 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집증적으로 시달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제 혈액 샘플을 채취한 군의관은 뜻밖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겸상적혈구 형질이라는 유전성 혈액 질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훈련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 군은 저를 훈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잠 못 이루고 매일 공포에 떨던 것이 일상이었던 저에게 그 결정은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훈련에서 빠져나오자 저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수영장 밖에 서서 한때 동기였던 훈련병들이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져 포기 직전에 몰린 그들의 모습에서 불과 며칠 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항공구조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은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공군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이 질병이 저를 군대에서 완전히 내보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적인 이유로 명예롭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저는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지만 정작 제 내면 깊숙한 곳, 그 비겁함이 숨어있는 지하 감옥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군의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위약적 전역 조치를 받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네는 훈련 성적이 매우 우수했어. 이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그 힘든 훈련을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네. 훈련에 복구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놓친 훈련 기간은 일주일 남짓. 남은 훈련은 2주 반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해낼 수 있다. 저는 지휘관에게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동기부여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훈련에 복귀하는 걸 환영한다. 하지만 자네가 빠진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훈련들이 진행됐어. 그걸 건너뛸 수는 없다. 처음부터, 첫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는 뛰어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 강인하고 냉철한 지휘관의 눈을 보며 차마 제가 포기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상사님, 의사 선생님께서 이 겸상적혈구 질환으로 인해 급사나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을 방패 삼아 제 안에 두려움을 숨겼습니다. 지휘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그는 저에게 위약적 사유로 훈련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수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위약적 퇴소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토록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턱걸이 기록을 세우고 수많은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레인저 스쿨을 수료한 영웅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사실은 엉망진창이었던 아이였고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으며 우울하고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슈퍼히어로 흉내를 내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당신에 대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 불안,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솔직함 속에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포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런 메시지는 결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이 필터 없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겪었던 그 혹독한 훈련과 고통의 시간은 제 안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원망을 걸러내는 거대한 정수기와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과거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그라인드, 즉 지독한 고통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끝없는 과정 속에서 증오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고통 속에는 위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인생에서 해온 모든 일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지구상에 발을 디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알기에 할 수 있는 자부심 섞인 진실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위지력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의지력은 당신이 멈추고 싶을 때 당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 무릎과 몸은 성한 곳이 없지만 의지력은 매일 아침 저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뛸 수 있잖아. 그러니 왜 뛰지 않는 거지? 언젠가는 정말로 신발끈을 맬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달립니다.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단 1초의 포기가 20년, 3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훈련했던 많은 동료들이 지금은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수십 년 전 그 단 한순간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며 괴로워합니다. 실패는 궁극의 자산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실패했기에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로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것